강쌤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부모와 자녀의 게임 갈등인데요. 그 실체를 보다 슬기롭게 알기 위해서 게임 심리 전문가 홍성관 교수님 초대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 IT 직업 전문학교 게임스쿨에서 게임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등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 나아가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다방면에서 바쁘게 활동하시는데요. 그럼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 내공이 상당하신 교수님께서도 게임을 좋아하거나 잘하시나요? 저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고 네. 나름 특정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잘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러한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게임의 개짜만 들어도 싫다는 부모님 심리하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좋은 게임을 못하게 하냐는 우리 아이들의 심리도 아주 둘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게임은 어떤 의미인가요? 요즘 아동 청소년에게 게임은 일상 그 자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해야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이고 또 친구들과 놀기 위한 다양한 도구, 놀이 도구 중에 대표화된 놀이 도구가 디지털 게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일상이자 놀이 그 자체가 게임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이자 놀이인 그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좀 반발하고 충돌하는 건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거든요. 놀이가 게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게임을 아주 싫어하시는 어머님들은 이 게임하고 있는 이 아들 뒤통수만 봐도 막 우라가 치민다고 하시는 어머님들도 솔직히 많고요.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은 좋아하는데 좀 본인은 게임하면서 우리 아이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게임한다, 너는 공부를 해라 그러시는 아버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 부모님 입장 다르고 우리 아이들 입장 다르니까 이런 막 충돌, 아우성이 막 생기는데 이런 것 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죠? 일단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이 게임하는 모습, 뒤통수만 봐도 화가 나시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하필 노는 게 왜 게임이냐. 맞아. 그 진짜 그런 말. 다양한 놀거리가 많은데 맞아요. 건강해 보이고 유익한 것들도 많아 보이는데 왜 하필 중독자가 들어가 있는 디지털 게임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이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왜 노냐. 노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좀 생산적인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취미, 여가 아니면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게임은 소모적이거나 비생산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게 두 번째 이유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들 입장에서는 나는 게임을 좋아하고 또 지금 즐기고 있는 게 당연한 성인으로서의 권리이지만 너는 아직 학생 아니냐. 학생의 첫 번째 본분은 게임하며 노는 게 아니라 일단 공부다. 그러니까 나는 해도 되고 너는 해도 안 되는 이러한 좀 양가적인 입장들이 있으신 것 같고 이게 부모 자녀 사이에 충돌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다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부모님은 버럭하시고 아이는 또 반항하고 그런데 그럼 여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사연을 주신 분의 사연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메일에 고민 사연 주신 어느 학부모님의 사연인데요. 중학생 아들인데 요즘 어떤 게임을 굉장히 열광하고 이제 환장할 정도로 좋아하게 되면서 공부를 이제 멀리하는 건 물론이고요. 몰컴, 현질까지 서슴지 않고 해서 내가 못 살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아이랑 좀 잘 지내고 게임 지도를 잘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게임 말고 좀 공부하게 할 수 있는 비법이 뭐냐 이런 걸 좀 물어보신 사연인데요. 자, 이럴 때 비법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자녀와 잘 지내는 방법 그리고 게임도 건강하게 하도록 돕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한 고민. 첫 번째, 자녀하고 잘 지내려면 일단 자녀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중학생,
사춘기에 직면한 자녀예요. 네. 질풍노도의 시기죠. 그렇죠. 이때는 게임을 자발적으로 즐기는 시기가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시기예요. 즉 친구들 사이에 끼기 위해서 게임을 시작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요. 게임을 안 좋아해도. 그렇죠. 게임을 못하면 대화가 안 되거나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하니까 이것을 흔히 또래 집단의 압력이라고 표현해요. 네네. 이러한 심정은 이해를 해주시고 자녀하고 잘 대화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게임을 매개로 해서. 네. 그리고 게임을 건강하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녀가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춘기 때의 독특한 심리를 공감을 해주시되 행동은 잘못 형성이 되었거든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사용 태도가 너무 건강하지 못해요. 그렇죠. 푹 빠져요. 네, 한쪽으로 편향이 되어 그렇죠. 있죠. 게임에 깊이 들어가 버렸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심각한 것은 돈을 쓰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현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충동적으로 돈을 쓰는 행위를 현금질의 약자 현질이라고 맞아요. 표현을 맞습니다. 하는데 네. 이 충동적으로 돈을 게임 내에 쓰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게임을 더 열심히 해요. 본전을 내 뽑기 돈이 위해서.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재산이 들어갔죠. 이 두 가지는 게임 사용 태도를 건강하지 못하게 변질을 시키기 때문에 심정은 이해해 주신다 하더라도 사용 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언제 게임을 할 것인가 이러한 조건들을 같이 협상을 해서 규칙화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정리하자면 건강한 게임 사용 습관을 같이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네. 규칙을 설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그런 대화를 나누려면 부모님이 모든 게임을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아이가 지금 좋아하는 게임은 좀 알고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그랬어요. 네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최소한 지지는 않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게임을 건강하게 하기를 바라시면서 그 게임이 뭔지는 모르세요. 맞아요. 그리고 알아야 네. 되냐고 그렇게 항의하시는 부모님도 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 방법은 흔히 스무드 다운, 통제 중심의 훈육으로 가기 맞습니다. 십장이에요. 맞습니다. 나는 게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튼 하지 마. 여튼 들어보니 안 그 좋대. 말씀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네. 구체적인 지도 방법이 네. 설정이 안 돼요. 네. 되게 광범위하죠. 네. 그러니까 지키고 싶어도 여튼 하지 마. 이거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니까 게임을 아실 필요는 있는데 직접 플레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게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있어요. 그런 실전 팁이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자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무슨 게임 하니? 아, 그렇군요. 어떻게 하는 거니? 예. 근데 그런데 몰라요.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자녀와 게임 관련해서 하시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왜 하냐? 아, 하지 마라. 도대체 왜 하냐? 맞아요. 이거는 게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셔서 첫 번째 등급에 맞는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네. 있고 그리고 누구와 게임을 즐기고 있는지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게임 내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 때문에 게임에 접속하는지 네. 현실에서의 친구들 때문에 접속하는지 세 번째는 게임 내에 충동적인 돈을 써가면서 현질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대화를 통해서 파악하신 다음에 아 우리 자녀가 게임 사용 태도가 조금 안 좋게 습관화가 되어 있구나 여부를 판단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자세하게 게임 규칙을 정해 주시고 그렇게 알려주셔야 자녀가 따라할 수 있겠죠. 그럼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마 이런 궁금증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 몰컴 현질하다가 들켰어요. 그러면 이거 얘가 진짜 게임에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하시는데 그럼 그게 미쳤다기보다 그냥 사춘기 때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상적인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좀 특성 중 하나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요즘에 나오는 모바일 게임의 대부분이 네. 돈을 쓰게끔 유도를 해요. 네. 이거는 이제 페이 투 윈 방식 네. 혹은 인앱 결제 방식이라고 네, 해요. 네, 네. 그래서 자녀들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쓰려는 것 자체를 문제시 하시기보다는 네. 게임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현상 자체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그렇군요. 않으면 모든 탓을 자녀에게 돌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나쁜 게임 회사들이 자녀들용 게임에도 돈을 쓰게끔 유도하는 장치들을 지나치게
쓰게 많이 넣어놨어요. 아. 그래서 일반적인 아동 청소년들은 그 유혹을 떨쳐내면서 정직하게 무과금으로 게임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도 좀 분명하고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 네. 자녀를 탓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돈을 쓴 것을 바로 잡으시는 자체가 그렇죠,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환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모르세요. 자녀들이 돈 쓴 거 막 혼내킨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고 네. 자녀 손을 잡고 같이 게임 회사에 이렇게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세요.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쓴 모든 행위는 환불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요? 네. 네. 그래서 환불을 받으시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너가 이렇게 돈을 쓰면서 게임하려고 하는 이 욕구는 이렇게 게임 내에 유혹 장치들이다라는 것을 관련한 유튜브 영상들이 많아요. 그걸 네. 보시면서 같이 학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쓰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아이템 갖고 싶으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주시기 위해서 소액 결제 네. 이런 루트들을 설정을 하셔서 미리 차단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아. 예방이 제일 좋죠. 아, 그러네요. 네, 오늘 홍성관 교수님 모시고 게임에 열광하는 자녀와 잘 지내는 비법, 그리고 게임 지도를 효과적으로 하는 비법, 이렇게 3가지 배워봤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더보기에 있는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세요.